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조길환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네, 먼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늘 기도 배경이 되어 주신 저희 담임 목사님과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 사역자 되시는 유창욱 전도사님, 그리고 저희 조창희 장로님,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특강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짧게 자기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현재 한양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번에 57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하게 돼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이게 생각보다 유명세를 타게 돼가지고 잠깐 제 자랑이지만 아, 이제 구글에 조규란 치면은 원래는 다른 분이 나오셨는데 이제 제가 쓴 인터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회계사회라고 해가지고 그런 데서 초청받아서 찍은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도 있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합격 발표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께 축하한다고 인사를 많이 받았어서 제 살면서 정말 관심을 많이 받는 해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무슨 내용 다룰 건지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이제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조금 생소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시험은 또 어떤 시험인지 짧게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짧지만 제가 25살까지 살아온 제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깊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내용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을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제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고 합격했다고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축하한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이제 이 직업이 무슨 직업인지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은 어떤 걸 착각하시냐면, 저보고 공인이 같아가지고 공인중개사를 붙었냐, 그러고 회계사랑 세무사랑 이게 차이점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세무사를 붙었냐 하셨는데, 네, 둘 다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공인회계사라고 해가지고 약자로 이제 CPA라는 이제 시험에 붙었습니다.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어떤 직업이냐면,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은, 얘는 이제 비단 이제 세무뿐만 아니라 이제 회계, 세무, 그리고 재무 이제 세 분야를 총망라하는 이제 경영학부에서 좀 가장 변호사 다음으로 이제 가장 큰 전문직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회계사라는 직업을 딱 들었을 때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기업체에서 직접 회계 처리를 해서 무슨 재무제표를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돈을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산을 제가 직접 위탁받아서 무슨 어디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벗고 약간 이런 류의 직업이 아니라요.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용어가 되게 딱딱하죠. 여기 이 직업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회계감사는 이제 회계사의 이제 고유 업무 영역으로 앞에 공인이 붙은 이유가 이 업무 때문인데요. 얘가 뭐냐면, 이제 기업이 있고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은 이 기업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러면 투자자들은 뭘 보고 투자를 해요? 얘네들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회계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신 해가지고, 얘네들이 만든 이 재무제표들이 정말로 타당하다, 얘네들 투자할 만한 회사다라는 건 아니고, 얘네들이 만든 게 이제 정말로 얘네들이 사실을 썼다, 이런 식의 이제 공인을 해주는 업무라서 이제 공인회계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그 외적인 업무로는 이제 세무자문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에서 이제 법인세를 낼 때 세무 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개인의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이제 그런 자문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 청구, 아니면은 이제 나는 부당하게 세금을 냈어요라고 어필하는 이제 조세불복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저희가 대신 이제 자문해서 해주는 업무가 하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자문이라는 거는 이제 흔히 M&A라고 하죠.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때
그런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살라는 사람하고 팔라는 사람 양쪽 사이드에서 얘네들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서로 매각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이제 어떤 회사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투자가 이제 타당한지 검토를 받아야 직접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아서 투자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투자안이 좀 타당한지 약간 이런 업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업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사라는 업무가. 그래서 이제 회계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짧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준비한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이게 얼마나 뭐 어려운 시험이면은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어? 네, 제가 제 입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회계사라는 시험이 1년에 딱 한 번씩 치러지는데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해가지고 네, 치러지게 돼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달에,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치러지고, 1차를 붙은 사람들만 이제 2차를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고, 여기는 회계사는 이제 특이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1차를 붙으면은 이제 그 년도 6월 달에 2차 시험을 보고 다음 연도 2차 시험에 한 번 더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 2차 시험 5과목 중에 만약에 올해 내가 5과목을 봐서 2과목을 떨어지고 3과목을 붙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연도에는 이제 남은 떨어진 2개만 해서 붙으면은 이제 최종 합격이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들으면은 쉬워 보이잖아요. 2차 5개인데 쟤를 2년 동안 두 번씩 볼 수 있는데 한 번만 붙으면 된대요. 근데 어렵습니다. 예, 엄청 어려운 시험이고요. 과목만 봐도 벌써 빡빡하죠. 1차 시험 경영학, 경제, 상법, 세법, 회계. 와, 이거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하나만 듣는다고 해도 정말 이제 벌써부터 이제 가슴이 미어지는, 이제 와 막막해 약간 이런 과목들인데, 이 1차부터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2차에 문턱도 못 받는 사람이 정말 많고요. 2차에서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양이 얼마나 많느냐. 와, 이것만 봐도 진짜 많아요. 여기서 이게 사진으로 보면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두꺼워 보인다 하는 책들이 몇 쪽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렇게 두꺼워 보이는 책들 있잖아요. 맨 아래에 있는 책. 저런 거는 거의 한 1100쪽, 1200쪽 정도 되고요. 좀 얇은 책들 있죠. 그나마 조금 두껍다 하는 책들. 중급회계 상하 써져 있는 저런 책들은 한 800쪽 정도 되고, 그리고 제일 얇은 책들이 한 3, 400쪽은 한다. 최소한.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과목들 중에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 그래서 제가 여태 공부했던 책들을 쌓아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진짜 많습니다. 이게 저랑 거의 키가 맞먹는데, 이게 이것도 심지어 이제 제가 뭐 따로 사서 준비했던 문제지나 아니면 공부했던 노트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그냥 기본적인 책들만 쌓아놓는 높이가 거의 이 정도고요. 근데 뭐 저것들을 그러면 뭐 그냥 사놓고 쌓아둔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집에 있던 책 그냥 바리바리 막 그냥 싸가지고 쌓아놓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저기 있는 책들 중에서도 이제 한 번만 보는 책들이 아니라 보통 한 세네 번은 다 돌려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양이 정말 많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양이 이렇게 많은데 난이도라도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뭐 굳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안 보더라도, 이게 올해 1차에서 나온 세법이랑 회계 한 문제씩을 발췌한 건데, 글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딱 느낌만 봐도 이거 읽는데 벌써 고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자, 얘네들을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느냐? 보통 한 문제에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돼요. 저거를 읽는 게 아니고 읽고 숫자를 다 보고 문제를 풀고 체크를 하는 게 1분 30초인 거예요. 최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차는 타임어택식으로 거의 이렇게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네,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오래 공부를 했어도 시간 안에 다 못 푸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약간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도 어렵고 그 양도 정말 많다 보니까, 이게 여기 이 시험을 주관하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낸 통계가 있는데, 그 밑에 통계를 보시면은 최종 합격까지 평균이 3년 10개월 소요된다고 나와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3년 10개월도 굉장히 낙관적인 수치다. 제가 이제 고시반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제 주위에 3년 4년 하고 떨어지신 분들 정말 많았고요. 5년 6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3년 10개월이 정말 되게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붙었다라고 볼 만한, 약간 되게 그런 평균이라고는 하지만 좀 잘 붙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느냐? 자, 그 위에 표를 보시면 100명 중에 23명이 붙었다고 떠요. 100명 중에 23명이 붙었다고 나와 있는데 1차랑 2차를 한 번씩 보고 바로 붙은 사람이 그 23명 중에 7%라고 나와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23에 7% 하면 거의 한 1명 정도 되는 거죠. 100명 중에 1명 정도. 그래서 네, 1등을 한 겁니다. 거기서. 아, 원래 이렇게까지 약간 자랑식으로 할 생각은 없었는데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리고 어려운 시험이지만 최근 이제 취업난이라고 하죠. 취업난 문제랑 겹치고 이제는 대기업에 만약에 입사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정년까지 보장이 되지 않고 나는 오히려 더 나한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거기에 더불어서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제 주위에도 그렇고 이제 공부를 할 시간이 생기고 약간 전문직에 대한 관심도가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이 왼쪽 표를 보시면은 네, 17년부터 20년 정도까지는 보통 한 10,000명 내외였는데 작년에 갑자기 13,500명, 그러고 올해 갑자기 15,500명. 거의 이제 작년 2년 전인데 겨우 2년 전보다 거의 50%가 증가를 한 거예요. 이만큼 응시를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지고 있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저희 학교를 가더라도 학교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보더라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다. 이런 게 정말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 시험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합격자 발표가 되면은 각 학교에서 몇 명이 나왔는지 그 통계가 나와요. 발표 자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계를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저기 동그라미 친 부분은 한 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 시험이 이거 그 상위 10개 학교라고 하죠. 시험 합격자 수.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서울대, 서강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누구나 이제 다 들어봤을 법한 이제 서울의 유명한 학교들이고 그런 학교들에서 70%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저기 10개 대학교가 아니더라도 밑에 충분히 좋은 대학교인 이제 건국대나 홍익대, 동국대 아니면은 뭐 국민대, 숭실대 이런 데서도 정말 많은 합격자들이 배출되고 있어서 거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좋은 학교 나온 엘리트들의 현장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했던 시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짧지만 25살까지 제가 걸어온 요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네,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그 대독이 없는 줄 알아서 제가 써왔는데 오늘 성경 대독을 해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제가 잡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신 시간표가 어떤 걸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 한 5가지 구간 정도로 이제 제가 좀 인생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많이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보시면 이제 중학생 이전 그리고 고등학생 그리고 재수생 그리고 이제 대학생 그리고 여태까지 준비한 수험생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한 7살, 8살 이때부터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된 케이스고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짜장면집 3층 그 화장실 냄새가 올라오는 그 교회에 있던 시절부터 저도 쭉 교회에 있었고요. 제가 이미지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약간 여러모로 느낀 게 그 많은 분들이 저를 좀 되게 똘똘한 이미지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이전까지는 그래서 약간 그런 약간 똘똘이 이미지 그러고 교회도 그냥 잘 나오고 교회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나 이런 축제 되게 열심히 참여하고 이렇게 이런 아이로 네, 커왔던 것 같은데 고등학생부터 이제 뒤늦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때 제가 중고등부 회장을 2년 동안 했었는데 그리고 성가대도 이제 고등학생 때도 꼬박꼬박 참여하는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모범생이었지만 이제 저도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쯤 되니까 이제 주변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형 누나 그리고 뭐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뭐 점점 사라지고
그리고 학업적으로도 저를 이제 복음 속에서 좀 이끌어 주시는 멘토라고 하실 만한 분이 없으셨어 가지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그래 가지고 거의 공부를 놨다고 봐도 무방할, 저희 고등학생 때는 거의 이제 망난이었다고 봐도 되는데, 이게 그 옛날에 찍은 거라서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생 기록부인데, 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9등급,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7등급, 수학 8등급. 네, 제 성적, 제 학생 기록부예요, 진짜로. 이게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3학년도 이제 7, 8등급을 거의 뭐 전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졸업할 때는 이제 거의 뭐 6.5등급. 공부할 이유를 찾질 못했으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1학년 때는 이제 뭐 거의 뭐 오락실 게임에 빠져 살고, 2학년 때는 이제 뭐 추리 소설 읽는 게 재밌다고 맨날 소설이나 읽고 있고, 3학년 때는 이제 유명했던 이제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다 같이 그거 맨날 야자 째고 이제 가가지고 야 가자 이러고 가서 다 같이 재수하고, 약간 이런 식의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지냈는데, 당연히 고등학생 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일상은 이제 학교 가서 맨날 자고 집에 돌아와서 게임하고 거의 이런 게 반복이었고, 졸업할 때도 6.5등급 받고 수능도 당연히 처참하게 깨져가지고 아무 대학도 못 가고 이제 현역 시절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이유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재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를 저도 모르겠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시간표라고 생각하는 게, 원래는 이제 공부랑 그렇게 연이 있는 애가 아니었고, 뭐 다 떨어졌으니까 나도 재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처음엔 했었는데, 그 3월 달부터 이제 재수 종합반이 이제 학원이 열리게 돼서 거기에 등록해서 학원을 다니게 되는데, 그 갑자기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말씀 속에서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유를 찾고 싶은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1, 2월 달 놀다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학원에 가가지고 그거부터 연습을 합니다. 아침에 자리에 딱 앉자마자 그 한 주간 받은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때는 이제 사모늘이라는 게 그렇게 체계화가 많이 안 돼 있었어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많이 했던 그냥 그 강단 말씀 가지고 깨달음, 뭐 개인 기도 제목, 가정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그리고 전도 대상자 이렇게 두고 적용 실천할 거, 이런 것들 잡고 쭉 기도를 했었는데, 그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약간 공부의 길을 조금 열어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습관을 잡는 것도 정말 어려웠고, 그리고 배우는 내용도 거의 처음 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어렵게 다가왔는데, 정말로 말씀이 아니었으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공부를 하는 도중에, 그리고 또 말씀의 힘을 약간 체험하게 된 시간표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아침에 가서 이제 매일 정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날 하루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가끔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이죠. 뭐 까먹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제 하기 귀찮다. 아니면은 뭐 가끔 불신앙이 들어서 그날은 뭐 안 해 이러고 바로 공부해야 돼. 아니면 뭐 시험이 있어서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날이 있으면 진짜 어김없이 한 저녁쯤 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근데 기도를 지속하는 날은 확실히 이제 저녁까지 공부할 수 있는 힘이 계속 남아 있고, 이런 시간표를 조금 체험할 수 있던 시간표가 재수생 시절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게 내가 목적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목적일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체험하게 된 시간표가 아마 재수생 시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수생 시절을 지나고 저는 이제 재수해서 11월 달에 수능을 봐서 성적을 좋게 받아서 한양대 입학하게 됐는데, 정말로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전부 저한테 하는 소리가 너가 정말 한양대에 갈 줄은 몰랐다. 제 친구들이 다 고등학교 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좀 되게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학교에 가게 됐는데, 대학 현장에 가서 이제는 대학 현장에서는 앞으로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학년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쭉 지내다가 1학년을 마치고 나선가 그 대학 그 본부 대학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본부 대학 수련회 프로그램 중에 그 전문인을 만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때 좀 관심이 있었던 회계랑 세무 분야 쪽에 좀 지원을 했어가지고 직접 이제 세무사 분이랑 이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정말로 이제 복음으로 바로 선 전문인이 없다. 누구나 이제 다들 조금 자기는 교회 오래 다녔어, 아니면은 나는 말씀 가지고 충만해, 이런 사람들이 전문인이 돼서 오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제 세상과 점점 타협하게 되고, 그렇게 갈등하면서 나중엔 좀 더 세상적인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보통 30대 후반 정도가 되면은 그래서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이 복음 현장의 전문인이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그러면은 내가 먼저 이제 복음으로 바로 선 전문인이 되어야겠다. 일단은 이런 말씀을 하나 품게 되고, 대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대학교 이제 제가 3학년까지 다니면서 그 항상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이제 후대 그리고 인턴십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마음에 담았었는데,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등학생 때 거의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재수하면서부터 좀 말씀 속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게 된 케이스라서, 약간 이런 학업 쪽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복음 속에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알려주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인턴십에 대한 말씀을 되게 많이 품게 되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되게 마음에 많이 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신기하게도 저를 이제 유초등부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또 이제 직접 이제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랑도 이제 만나게 해주시면서 조금 그런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표로 많이 인도하시면서 제가 인턴십에 대한 말씀을 대학 현장에서 되게 많이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목사님께 면담을 가서 이제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말씀을 받았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를 오늘 이후로 봐서 오늘은 지금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표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디를 포커스를 두고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이후다. 오늘 이후에 내가 앞으로 갈 흑암 세력의 전문인 현장을 두고, 이 시험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시험은 당연한 거고 오늘 이후를 보고 이 시험을 준비해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걸 듣고, 저는 항상 시험 준비할 때 나는 이제 오늘 이후를 두고 공부를 하는 애지 이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씀을 늘 묻잡고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이제 말씀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면서, 재수할 때만큼은 이제 이때는 좀 삼오늘이 체계화가 됐어가지고 저도 매일 이렇게 제가 삼오늘 했던 노트인데, 이렇게 매일 이 시간에도 아침에 앉아서 무조건 그날 말씀 묵상하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잡고 묵상하면서 그 주 한 주간의 강단 말씀 가지고 잡은 말씀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정시 기도를 하면서 매일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원래 재수생 때는 이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이번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공부하면은 된다. 약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일 예배도 이제 오전 오후, 그리고 나머지 행사들도 다 참여하면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도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약간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수험생 시절 때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게, 그 공부를 하는데 제가 원래 시험 전이나 이런 거 이렇게 스피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떠는 성격인데,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올해 2월이랑 6월 달에 제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장에 갔는데 안 떨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 원래 떠는 성격인데 시험 종 1분 전에 친다는데, 제가 재수해서 수능 볼 때는 막 손이 발발발발 떨려가지고 막 마킹도 이상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이 시험을 준비하러 갔는데 진짜 하나도 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속에서 준비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여유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 시험이 목적이 아니고 이 시험이 그냥 내가 오늘 이후를 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이 시험에 목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이 시험이 불안하지 않고 정말 여유를 보면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시험을 준비했던 다른 분들이나 아니 뭐 다른 분들은 정말 시험 되게 떨면서 봤다고 저한테 했는데 저는 나는 이번에 잘 안 떨리던데 이렇게 말하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스토리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오는 여정을 이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맨 처음으로 이제 맨 오른쪽 위에 하루 한 번 개인화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그 수련회 그리고 모든 특강이나 아니면 모든 예배 그리고 제가 시험을 끝나고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하셨던 말씀이 하루 한 번이라는 말씀이셨어요. 저도 이제 매일 수험생활 때 뭐 짧디 짧은 하루 한 번이지만 그렇게 말씀의 힘을 좀 누려왔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이제 제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기 전인 지금 이 시간을 정말 하루 한 번을 가지고 개인화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현장에 가서 세상이랑 타협하는 전문인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예배가 항상 1순위가 되는 아버지께서도 저한테 다른 건 다 좋은데 이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세상 무엇과도 정말 말씀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로 이제 말씀으로 바로선 전문인이 될 수 있는 지금 이제 기반을 다져놓자 이거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고 자 두 번째로 전문인 현장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그 조창희 장로님께서 이제 2018년에 찬양팀 하던 중에 하셨던 간증이 기억이 났어요. 그 제가 당시 동아리 공연을 친구랑 같이 준비를 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제 친구가 인사말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공연을 준비하고 이렇게 공연을 한다는 것이 후련하면서도 마음 한켠으로는 공허하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간증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근데 최근에 제가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저랑 같이 시험을 준비했던 형이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기란아 너는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한 3년, 4년 이제 이 시험만을 보고 달려왔고 막상 이 시험에 붙으니까 뭔가 허무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들이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뭐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도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텐데 전문인 현장을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인 현장의 허무함, 공허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잡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제 친구들과 만나다 보면은 제 친구들은 진짜 100이면 100 전부 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안해합니다. 제가 25살이라서 보통 제가 만나는 나이대가 25에서 29 남자로 치면은 이제 거의 사회 진출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엄청 불안해하는 거예요. 엄청 불안해하면서도 뭔가를 이뤄내면은 허무해해요.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러면은 저는 그걸 느꼈잖아요. 말씀 속에 있을 때 여유가 무엇인지 그런 거를 체험을 하면서 내가 좀 더 굳게 바로 서가지고 그런 현장에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 서야겠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잡게 된 것 같고 현장을 두고 후대를 두고 또 인턴십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또 학업에 대한 그 증거를 저한테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가 올해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법인에 입사하게 돼서 사회로 뛰어들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10대를 이끄는 20대가 내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또 붙잡게 됐고 제가 또 회계세법이나 아니면은 뭐 재무나 경제 쪽 분야를 준비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이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있다면은 내가 그 친구들을 인턴십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또 준비해야겠다. 그러고 또 그러면서 내 자체가 이제 학업에 대한 인턴십의 모델이 되고 내 자체가 인턴십의 컨텐츠가 돼야겠다. 그런 부분을 두고 인턴십을 두고 그리고 또 후대를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 건데
그 저도 정말로 느낀 게 그 제가 올해 시험 발표가 나고 나서 제가 아무래도 수석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을 많이 받고 좀 단기간 내에 빠르게 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어불성설이겠지만 제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제 주관대로 조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사결정을 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불안해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이러면은 내가 나중에 어떻게 잘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 걸 보고 저도 화들짝 놀랐어요. 이게 정말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내가 내 방식대로 또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신 시간표일 텐데도 내가 했다는 생각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구나. 그런 거를 보고 느끼면서 내가 정말로 말씀 속에 있어야겠다. 좀 그렇게 합격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진짜로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 왜 바로 서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강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